제가 거기 이번에 아직도 살아있는 몇 가지 소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말하자면 국어 사전의 낱말 17은 한자 말이니 한자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한자 버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미떼처럼 모이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도록 모였습니다. 헌법 소원해놨어요. 한글 전용은 헌법을 거스르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국어 기본법 자체를 반헌법적이라도 고발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 역대 국무총리들 다 있고 뭐 국어 학자들 내놓으라 하는 국어 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글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자가 왜 한자를 못 보느냐 하면 사전에 봐라 전부가 한자말인데 어떻게 한자 안 가르치고 되겠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여러분들 보입니다. 시간 있으면 보세요. 여기에 표준국어 대사전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전 아닙니까? 여기에 가라는 거 제일 앞에 나오죠. 딱 넘기면 가인데 가 그거에 실린 낱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가가 22개 풀이가 있어요. 1번에서 72번까지 있어요. 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뜻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 더할 가자지요. 이게 가하다의 어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거나 좋음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는 또 부여와 고구려에서 족장이나 고관을 이루는 말 이랬어요. 부여와 고구려가 언제 때입니까? 그때 족장한테 붙였던 말이 사전에 다 이루어져요. 이거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 칼 있죠. 지입가 있죠. 그 밑에 짐승 뿔로 만든 원신 악기 이름 가 있죠. 이게 원시 시대에 쓰는 악기 이름이에요. 이게 중국에. 근데 그거 그러다가 이게 그 다음에 가 이거 7번 제례 때 쓰던 술자리 됐죠. 이 제례가 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때 쓰는 겁니다. 신에 지내는 제사에 술부 가지고 드는 잔 이름이 이게 간데 이게 들어있어요. 나도 모르는 글자에서 이거는 22이 실려서 15건만 한자말이고 나머지 7개가 우리말인데 가라는 가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써놨는데 좌우간 이렇게 사전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쓰지도 않은 말을 사전을 만들어 지금은 안 써도 옛날에 썼는데 오늘날로 찾아가 쓰면 좋겠다 하는 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 한자 하나 석입니다. 한자. 가라는 게 있어도 외가 갈 때 쓰는 가지 그냥 가야 가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번에 내가 국어산인이 내버린 우리 고향 토박이 말 여기 고향이 모두 다르실 거라서 진주 우리 고향 얘기입니다. 우리 고향 얘기인데 이런 말들이 그 몇 개 되었나? 6개 되었습니까? 아니다. 내가 시갈별 해놨어요. 이름시에 거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서표라는 말 아시는 분들이 진주만 있지는 않으실 싶은데 서부 경남 쪽에 있을 텐데 꼼냥이라는 게 있어요. 풀이는 안 하고 가면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전이라는 게 있어요. 나전이죠. 뜨레라는 게 있어요. 뜨레는 내가 많이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보면 뜨레 풀이 내가 다 해놨으니까 뜨레 소드레라는 게 있어요. 소드레 진주 쪽 사람이 있으면 다 하는데 찜이라는 게 있어요. 찜 요새 뭐 찜 먹는 찜 그거 아니고 이거 찜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 고향에 가면 두루 쓰던 게거든요. 조선 때 쓰던 게 내가 그때 늘 받았고 살면서 늘 쓰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이게 이제 뭐 죽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거 반드시 다 살려가지고 써야 되는 말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이게 우리 고향에만 이러시니까 우리 남한만 해도 곳곳이 고을마다 가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다 주 모으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풍부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전 만드는 사람이 안 하고 종이 쪽에 적어놓은 것만 온데 찾아가고 신문 쪼가리 이런 걸 다 찾아가 한자 이런 걸 다 주놓고 이런 살아있는 말을 이거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국어사전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그 나의 움직시는 군부러지다 하는 게 있어요. 군부러지다. 깨루다 하는 거죠. 끌박다 하는 거죠. 널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떨구다 하는 게 있어요. 떨구다, 국어 사전에도 떨구다 있는데 우리 고향에 떨구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떨구는 거. 우리 옛말에 우리 집 고향에 옛말인데 어디까지 쓰이는지 몰라요. 떨구은 가을이 덕석 가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중학교 때 일기에 다 적었던 말인데 나무하고 둥그러지고 그렇죠. 뭐 끌받고 준생 거창 사람들도 다 초등학교 때 다 썼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꼴박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토박이 말이 좀 다르죠. 다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떨구는 거는 붙잡았다가 놓치는 겁니다. 고기잡이를 하는데 근데 떨구은 가을이 덕석가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낚시하던 사람들이 고기 조금만 잡았다 해도 집에 와서 얘기할 때 엄청나게 큰 잡았는데 떨어갔다 이러잖아요. 가을이 요만한 건데 집에 와서 덕석만 한 가을이 떨어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요. 그게 안 봤대 있었던 얘기를 허풍쳐가지고 말할 때는 떨군 가을이 덕석가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옛말에 그랬어요. 어찌시 애나 진주에 제일 많이 쓰는 애나입니다. 보도시 이런 말들도 진주에서만 쓰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한자 말이 많은데 안 쓸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말은 본디 이름시 낱말이 모자라서 한자 말에 힘입어서 그래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말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름시 낱말이 모자라서 이름시를 굳이 얘기하냐면 어찌시와 그림시 어찌시 그림시를 모르는 분 많다. 부사와 형용사 가면 알아듣겠는데 어찌시와 그림시 가면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 부사와 형용사는 일본말입니다. 그게 다. 60년대까지는 다 주식영 선생부터 시작해서 어찌시 그림시 다 그랬어요. 그러던 건데 60년대부터 일본말로 다 바꿨어요.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했지만은 적수가 안 됐죠. 서울대학에 KS 마크가 되고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와서 일본말에 다 다시 이제 장악을 다 해가지고 오늘날 온 겁니다. 온 건데 나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법 그 좀 안 지켜도 괜찮거든요. 아무 잡 안 갑니다. 대학 교수는. 그래가지고 나는 한 번도 명사, 형용사 그런 말을 안 썼습니다. 이런 말만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이름시라고 그때 말한 거는 어찌시와 그림시는 굉장히 많거든요. 놀이끼리 하다, 놀이짱 하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고 얼렁덜렁 한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름시만 못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말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름시를 중국 걸 가져와야 써야겠다. 이리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 세 살먹는 아도 웃을 얘기예요. 어떤 말이라는 것이 어떤 품사는 엄청나게 많고 어떤 품사는 영 안 되고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중국말 안 들어올 때는 우리는 벙어로 살았겠습니까? 이게 중국의 한자라고 하는 것은 다 명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사, 상형 하는 것들이 다 명사를 글자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게 쓰이는 자리에 따라서 이게 음직시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이렇게 써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에 따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명사를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요. 갖다 바꿔놓으면 그만 명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끼리 하다 하는 걸 지금 한자가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을 도리가 없죠. 알록달록 하다 하는데 어떻게 한자가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한자는 중국 한자가 다 잡아먹고 죽어가지고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름신 낱말이 얼마나 많았는가
보기를 오랫동안 못 들고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내가 쌀에 대한 거고 비에 대한 거고. 쌀은 19개, 비는 23개의 것은 안 돼요. 중국 한자로도 벼라고 하는 쌀에 대해서 5개도 안 됩니다. 쌀 종류가. 우리 19개 되는데 신나락부터 시작해서 신나락, 벽시, 모, 벼, 나락, 집, 북대기, 우케, 쌀, 왕겨, 등겨, 니, 밥, 매, 누룽지, 숭늉, 고두밥, 흰죽, 머임 여기까지. 내가 이걸 여러분 쓰면 그것도 쌀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에 가서 1년 살아봤잖아요. 이거 전부 이탈리아에서 그냥 쌀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내가 쌀을 사가가지고 이 뭐고 리소 그래요. 내가 나락을 가가지고 이게 뭐인데 그럼 리소 이거요. 내가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이게 뭐인데 리소. 내가 죽을 길이 가 흰죽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뭐인데 리소 이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락 소인어도 다 리소야. 그 사람들도 포강 유역에는 나락 농사 많이 짓거든요. 나락 농사 많이 짓는데 그 사람들도 이래요. 그래가 내가 그때 가서 야 우리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그 이름씨를 많이 썼구나. 그거 이탈리아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 내가 설명해 드리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나? 신나락하고 벽시하고 어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신나락은 씨하려고 낳아도 나락이죠. 그죠? 뭐 합니까? 가을에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대기에 같이 막 두드려 가지고 하면 복대기 같이 섞여 있어요. 그놈을 바람을 돌려가지고 그 떨어뜨리면 제일 충실하게 가까이 늘어지죠. 가까이 늘어지고 저쪽은 이제 떨어지는데 제일 가까이 늘어지고 그놈만 딱 모아가지고 오재미에 딱 넣어가지고 내년에 씨할 만큼만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딱 감춰놓습니다. 어디 불이 나도 절대로 안 탈 수 있는 그런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놔요. 그래야 그게 내년 봄 뭐 뿌릴 때까지 그래 거 있어야 돼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잖아요. 우리 딱 감춰 놨을 때 아무도 못 읽기라고 했는데 귀신지는 알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배고프면 그놈을 까먹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뭐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까먹는 소리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신나락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모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뿌리 삐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다 죽으면 못 버리죠. 다 죽으면 못 버려요. 그 때문에 그때 그리 뿌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가요. 그래가지고 촉이 올라와가지고 새가 봐도 못 물 만큼 되었을 때 갖다 뿌립니다. 그때 이걸 물에 담그면 여기까지 물 담그기 전에 여기 신나락이요. 딱 담그면 그때부터 이게 뵙시요 이게. 이래가지고 요 쭉 있는 거는 그 변화 과정이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북대기. 북대기는 우리 옛말이 있어요. 북대기 믿고 줄 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시나요? 그렇죠. 북대기 믿고 줄 탄다. 저 녀석 북대기 믿고 줄 타네. 이래요. 많은 겁니까? 이게 이럴 때요. 요새 낙하산 인사락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 실력도 없는 게 일도 못하는 게 저 아버지나 뭐 저 삼촌이 뱃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까불어 사요. 지가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복대기 믿고 줄타네 그래요. 왜냐하면 줄타는 줄꾼이 그죠? 떨어지면 다리 부러잖아요. 고생하죠. 근데 복대기를 밑에 쭉 놓고 줄 타라 하면 뭐 떨어지면 뭐 복대기가 툭 가라앉으면 다치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줄 타는 게 까불다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럴 때 그 복대기 믿고 줄 타는 건데 이 녀석 이게 우리가 뭐가 쫓아내도 저 아버지가 건져 줄 거니까 겁도 안 내고 까불어 사는데 이렇게 할 때 그 빈정거릴 때 복대기 믿고 줄 타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다음에 내려가면 비는요 그보다 더 많죠.
그런데 여기에 먼지잼, 는개, 이슬비, 여기 와서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들어오기 전에 먼지잼, 는개, 여기 이슬비, 가랑비 이랬는데 먼지잼은 사전에 없고 는개는 이슬비보다 가는 비열로 되어 있어요. 이슬비는 가랑비보다 가는 비열로 되어 있어요. 틀렸다 갈 수는 없는데 참 기막힌 국어 사전이요. 재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슬빈지 가랑님을 해가지고 재봐야 알 거 아니야. 먼지잼 무슨 소리겠어요? 먼지 아는 거잖아요. 잼은 잠재운다, 잠재움입니다. 먼지잼, 비가 전혀 온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여름에 바짝 말라가지고 먼지가 푹푹 하던 길이에요. 저 길가인데 나와보니까 길이 먼지가 딱 가라앉았어요. 촉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는 내리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럴 때 그거를 먼지잼이라고 말해요. 먼지를 잠재웠다. 우리 계래가 이런 것도 다 이름을 붙여서 알았다고요. 그 다음에 는개는 늘어진 안개, 줄여진 말입니다. 안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비처럼 땅을 떨어지려고. 그럼 이렇게 늘어져, 땅을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를 는개라고 말하는 말이죠. 이거는 비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까지 이름을 다 붙였어요. 이슬비는요, 이슬비는 이것도 거의 비가 오는 걸 못 느껴요. 비 중에는 사실 가랑비가 되면 비가 온다는 걸 아는 것이고,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가늘게 오는 비인데 그래도 뭐 비 안 온 척하고 일하다가 보면 옷 젖는다 그런 말인데, 그 앞에 이슬비는 어떤 게 하면 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나뭇잎이나 풀잎 같은데 방울이 딱 져가지고 이슬방울처럼 그래가 똑 떨어지고 또 전점 있으면 방울지가 똑 떨어지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게 바로 이슬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슬비요. 그래가지고 그 몇 쪽 있는데 뭐 여러분 보자 뭐 어떤 거 잘 뜻을 잘 모르는 거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가랑비, 보슬비, 부슬비, 된비, 와달비, 작달비, 와달비, 와르륵 오는 건 말합니다. 작달한다고 하는 것은 몽둥이와 두드려 판다 이런 뜻인데, 이게 본래 장대비, 장대 이렇게 꼽아놓은 장대 있잖아요, 그죠? 그 장대 그런 비가, 동이가 들어붙는 거. 발비는 발을 쳐놓은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앞에다 눈앞에 발을 쳐놓은 것처럼 비가 앞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한비, 큰 비죠. 모종비, 모종 낼 때 그때 딱 오고 그쳐주는 거. 못비, 딱 모내기 좋게 하고 딱 오고 그쳐주는 거. 복물, 이건 삼복 때 오는 비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때 확 왔다가 꺼지는 거. 꽃비, 단비, 꽃비, 단비 비슷한 건데, 그죠? 한창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역할 때 딱 맞춰서 와주는 거. 이게 꽃비고 단비입니다. 날비, 이거는 날벼락 아시죠? 날벼락 그 날입니다. 생결한 뭐지, 날고기 하는 거죠. 그 날이잖아요. 간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이게 아무 예고도 없이 확 쏟아지는 거. 그 날비입니다. 소나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소나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소나기는 들판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구름하고 이렇게 싹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나기입니다. 이 날비는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여우비 아시겠고, 산돌림, 이 소나기 일종입니다. 소나기 저서부터 와요. 들판에 있다가 들어가지 안 되겠다, 소나기 온다 이렇게 또 오는데, 오다가 들판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산자락을 돌아서 이렇게 가버리게 산돌림이요. 이게 들판도 안 오고. 개부심, 명객하는 게 큰 물 지고 나면, 그죠? 큰 물이 지고는 이제 물이 가라앉으면 위에서부터 뜨는 황토 같은 게나 뭐 이런 것들이 자갈밭에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명계라고 합니다. 소나기가 싹 한 줄기 와가지고 그런 것들 싹 씻어버려주는 거. 이게 명계부심, 개부심입니다.
그거 끝나는 거. 그 다음에 한자 말이 들어와서 우리 낱말이 넉넉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넉넉해졌다고 하는 것을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됐지만은 뭐 너무 넉넉해서 큰일이지. 그런데 꼭 그러냐 하면 아까 중국 한자 말이 명사가 와서 우리말 잡아먹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보기를 들은 겁니다. 산, 지금 산이죠. 온통 금수 강산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말에 이 오늘날 산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제가 보기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매는 제일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매. 그 다음에 재 아시죠? 재는 뭐 살에 긴박하는 재. 뜻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갓이라고 있어요. 갓에 무 같은 갓 있잖아요. 그건 시옷 붙입니다. 살 같은 시옷 붙이죠. 그런데 이 갓 시옷을 붙이는데 머리에 쓰는 갓하고 오늘 똑같죠. 이게. 그런데 본래 머리에 쓰는 갓은 디귿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래는. 근데 지금 갓 시옷 디귿 붙이던 건데 20세기에 와가지고 그거 잊어버리고 시옷을 붙이니까 이놈이 쫓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에 문세영 사진 낀데 보면 갓이라 하면 모자 쓰는 거하고 혼동돼 안 된다 싶었는지 맷갓이라고 올려놨어요. 맷갓. 매의 일종인 갓이다. 이런 뜻을 알아들으라고 한 건데 매는 매고 갓은 갓입니다. 그게 뭐냐면 매는 뭐 전체적으로 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산 중에서 재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에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서울에 성극들 있고 여기 나간 읍성 성 있잖아요. 그 성. 그 턱도변에 이룰 성창 이거 훈이 재성입니다. 이게 재. 이게 재라는 것은 마을을 지켜주는 매를 말합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그 어떤 거냐면 우리 게르든 마을을 정할 때 재를 뒤에 짊어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삽니다. 뒤에는 재를 짊어지고 산을 짊어지고 앞에는 들판이 있고 저쪽에 내가 흘러가고 이런 데가 살기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맞는데 이 뒤에 산은 재 너머 살의 긴밭은 바로 거기 집을 지어 살기 때문에 거기는 밭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도 삶먹고 다 해먹잖아요. 농사 바로 집 뒤에 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재를 밭으로 만들어서 살았죠. 살의 긴 밭, 사례가 뭡니까? 사례는 일왕과 고랑을 보태서 사례라고 합니다. 일왕, 고랑 아시죠? 그거 사전에 웃기게 말해놨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일왕은 온데간다 없고 두둑과 고랑 이렇게 돼 있어요. 두둑은 본래 고랑이 짝이 아닙니다. 고랑, 일왕 이거는 이거는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고랑은 밑으로 꺼진기고 일왕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 옛말에 고랑이 일왕되고 일왕이 고랑되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랑이 지가 높다고 까불 찼지만 이거 언젠가는 낮아가 고랑되고 고랑이 지금 어렵지만 또 높여서 일왕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럴 때 고랑이 일왕되고 일왕이 고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이게 짝이 되어 있는 건데 국어 사전에는 이게 20세기 1920년대 이후에 사전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 두둑을 많이 권장했어요. 본래 우리 두둑이 있었어요. 두둑은 일왕을 넓게 하는 겁니다. 두 줄 이상을 할 때 이 두둑을 넓게 하면 이게 두둑이요. 그럼 고랑은 내나 그 고랑인데 일왕을 넓게 해가지고 두 줄 섞고 석줄씩 이럴 때 두둑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수탈에 가려고 일왕 하지 말고 자꾸 두 줄 석줄 해가지고 고랑을 두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일왕이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 1920년대부터 일왕이 없어졌나, 일왕은 쓸모가 없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고 두둑이 그 대신 생각하는데 오늘날도 그놈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얘기 하다가 이렇게 왔지. 제 살의 긴 밭 했잖아요. 그래서 살의 긴 밭은 이랑 고랑을 그 하나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랑 하나 익혀서 고랑이 있고, 그 두 개를 묶어 살입니다. 이게 길다 이런 말입니다. 고랑이 길다 이렇게 하면 고랑이 길다 하면 이랑은 섭섭하잖아요. 저는 빼놓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사례가 길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전쟁이 나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게 옛날 고대로 가면 석전 전쟁 같은 거 합니다. 우리 어릴 때까지도 석전이 있었어요. 저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같은 들판에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설 보름 때나 그때 돌싸움을 해요. 진짜 돌멩이 던져가지고 박 터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쫓기 가면, 밀리면 그 해 농사에 만약 가뭄이 왔다 하면 그쪽 동네 사람들의 논물에는 물을 못 들어가 잠가요. 전국 이쪽 사람들 물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 남으면 그거 끊어가지고 엮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싸움을 굉장히 무섭게 했는데, 이렇게 고대에는 돌싸움 같은 걸 하게 됐었다고 치면 산 위에 올라가서 돈을 던져 이기지요. 그죠? 그럴 때 이걸 재를 쓰던 것이고, 그래 재성하는 게 재를 이거 집을 동네를 지키려고 하면 쌓은 게 재거든요. 그게 성이 된 겁니다. 한자가 와 성된 거요. 본래 재는 본래 그걸 지키려고 되어 있는 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갓은 뭐냐 하면 집에서 나무를 잘 가꾸어 가지고, 요새 말하면 목재를 쓰려고 가꾸는 산을 말합니다.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고 지켜야 돼요. 옛날 집은 저희 나무를 짓잖아요. 나무를 짓게 되면 아들을 많이 낳으면 집을 여러 채를 지어야 돼요. 장가를 들여가지고 저금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집 2채는 지어야 돼요. 위치하고 아래쪽하고 2채는 지어가 저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갓이 없으면 그 어디 가서 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문중도 갓을 만들고 집안 개인도 만들어서 각 갓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산에 있는 나무를 가꾸려면 가시락하고 가꿔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 캐는 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짜로 갓을 많이 쓰는 것은 볶갓입니다. 볶갓. 옛날에 우리는 시냇물을 내려가고 있으면 거기다가 볼을 만들어서 그 시냇물이 들판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이 볼을 만들 때 볼을 어떻게 하냐면 재갈을 이렇게 좀 끌어모으죠. 재갈을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말뚝을 이렇게 한 2m 간격씩 해요. 그래가지고 말뚝을 바르면 소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소나무하고 말뚝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말뚝을 박고 거기다가 소나무 가지를 깎아서 엮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찜해가지고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 큰 물 오면 지나가고 작은 물 오면 같이 이래가지고 그 물이 저쪽 들판으로 가서 하는데, 이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내가지고 산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볶갓을 해요. 그 볶갓인데, 그 볶갓은 자기 동네에 있기 어려워요. 저 밑에 사람들까지 그 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많은 동네 사람들 돈을 내고 하면 그 볶갓을 멀리 세워요. 그 나무를 이제 배로 갈 때는 동네 사람 가가지고 뭐 하나씩 찍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갓지기라고 둬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한 달에 1년에 뭐 쌀 두 섬 주고 잘 지켜주라 이래가 지켜주면 그 갓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갓입니다. 그 다음에 강 얘기합시다. 강. 오늘 강뿐이 안 남았죠. 여러분들 가람 아시죠? 네, 아시죠? 시내도 아시죠? 개천도 아시죠? 실개천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괄호를 좀 이렇게 하고 내가 개울하고 도랑 넣어놨는데, 이게 강이 다 잘못 본 거죠. 내가 아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들이 예 했죠. 가람이 뭐냐 하면, 가람은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걸 가람이라고 합니다. 바다하고 닿아 있어야 돼요. 한강 같은 바다로 들어가죠. 그게 한가람 아닙니까? 이게 바다로 가로 들어간 게 가람이고, 그게 큰 거죠. 가람에는 배가 다닙니다. 배가 다니는 건데, 그 다음에는
가람으로 들어오는 물이 냅니다. 가람으로 들어오는 물이. 근데 이 내가 위로 올라가면 가늘어지잖아요. 내 지 몸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 가늘어지고. 그 내는 낸데 저 가늘면 어때? 이걸 시내라고 해요. 이 가람이 저 위에도 내는 낸데 가람으로 들어오니까 내란 낸데 저 가늘죠. 그 시내라고 한단 말이죠. 시내 가는 시는 실이라는 뜻입니다. 가늘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개천. 개천에 용났네 하는 옛말 있죠. 용이 살 수 없죠.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이 복을 내리려고 그런 데다가 용을 내려준단 말이죠. 가난한 집에서 잘난 사람이 나오면 개천에 용났다 이렇게 하는 건데, 개천이라는 건 그만큼 물이 조금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물이 있는데 겨울 되면 바짝 말라져 버리고 이런 데 개천이 많고, 그런데 그 개천도 아까 마찬가지 개천은 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로 들어오는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도 올라가다가 가늘면 그때 실개천이 되는 거예요. 정지원 시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실개천이죠. 개울도 그 실개천으로 들어오는 작은 물인데, 개울은 바로 사실 동네 앞에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요 개울입니다. 거기 이렇게 개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강이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면 강 지가 섭섭하다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가루를 딱 묶어 놨어요. 억울하다 하고 싶어서. 개울하고 도랑하고는 크기나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개울은 자연이 만든 것입니다. 도랑은 사람이 손을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울을 더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 파고 좀 물 잘 내려도록 만들기도 하고, 개울이 원래 없던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도랑을 만들어요. 물을 논으로 끌어가기나 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만들고 이럴 때 그걸 도랑이라고 해요. 좌우간 이런 말들이 이름이 다 있다는 말이죠.